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쿠의 도서 밸런시트 불황이라는 책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기하고도 조금은 무서운 미스터리를 풀러 떠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제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평소라면 우리가 맛있는 사탕을 사고 부모님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경제라는 거대한 시계바늘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나라 전체의 돈은 아주 많은데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고 경제 시계가 뚝 멈춰버리는 아주 이상한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똑똑한 경제 박사님들은 이 병을 밸런시트 불황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계부가 큰 상처를 입어 아픈 병이에요. 1990년대 일본이라는 나라와 2008년에 미국도 이 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왜 전 세계의 똑똑한 어른들이 갑자기 돈을 안 쓰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미래의 멋진 경제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경제 돋보기를 들고 이 수상한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밸런시트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밸런시트라는 말은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의 경제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방 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방 왼쪽 칸에는 여러분이 가진 멋진 로봇, 맛있는 용돈, 예쁜 공책 같은 자산,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 위쪽에는 친구에게 빌린 구슬이나 부모님께 나중에 갚기로 한 약속 같은 부채, 남에게 줄 빚이 들어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전체 가치에서 빌린 것을 뺀 진짜 내 실력인 순자산이 들어 있답니다. 보통 때는 가방 안에 좋은 장난감을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해요. 이걸 이익을 늘리는 행동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방 안에 넣어둔 10,000원짜리 로봇 장난감이 갑자기 100원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친구에게 로봇을 사려고 9,000원을 빌렸는데 정작 내 가방 안에는 100원짜리 로봇만 남은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장난감을 더 샀거나 맛있는 걸 사 먹기보다 가방에 뚫린 커다란 빚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 빚부터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가방인 밸런시트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랍니다. 먼저 경제 나라에는 가끔 마법의 거품 풍선이 나타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풍선인데 모두가 이 풍선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서 비싸질 거야 라고 믿고 너도 나도 돈을 빌려 풍선을 사기 시작하죠. 일본에서도 옛날에 땅과 집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런 거대한 풍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선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고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풍선이 팡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풍선이 터지면 그 안에 화려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무서운 건 풍선을 불기 위해 빌려온 거대한 펌프 비용, 즉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때 사라진 돈이 무려 1500조 엔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전체 국민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 정말 엄청난 돈이지요. 미국도 2007년에 집값 풍선이 터지면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풍선이 터진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빚더미 뿐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풍선을 불던 즐거움을 잊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빚의 구멍을 막는 데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가 아프면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금리라는 특별한 약을 처방해 줘야 합니다. 금리를 아주 낮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싸게 빌려 쓰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불황에서는 이 약이 잘 듣지만 밸런시트 불황에서는 이 마법의 약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리처드 쿠 박사님은 이걸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빚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 말, 가게와 기업에게는 시원한 물 대출을 아무리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절대 마시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이자가 거의 0%여서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도 돈을 빌리기는커녕 매년 수십조 엔씩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빚을 갚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이 돈을 예전보다 4배나 넘게 새로 찍어냈지만 정작 사람들은 무서워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빚 갚기가 너무 급하고 무서워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쳐다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마법의 약인 금리가 힘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구슬을 약속대로 갚는 건 아주 훌륭하고 착한 행동이죠.
그런데 온 나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오직 빚만 갚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1,000원의 마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벌어서 900원을 맛있는 빵집에서 쓰면 빵집 아저씨는 900원의 새로운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900원을 안 쓰고 빚 갚는 데만 써서 은행에 넣어두면 빵집 아저씨는 소득이 0원이 되어버립니다. 아저씨도 돈이 없으니 다른 물건을 못 사고 결국 온 나라의 소득이 1,000원에서 900원, 810원, 729원처럼 계속 줄어들며 경제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나 한 명에게는 빚을 갚는 게 아주 착하고 바른 행동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경제라는 커다란 피자판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경제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가난해지는 이상한 수수께끼, 이것이 바로 밸런시트 불황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정체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활기차던 경제 시계가 갑자기 멈췄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봤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자산의 가격은 뚝 떨어졌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라 모두가 맛있는 사탕을 사 먹는 대신 빚을 갚는 방 안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 결과 나라 전체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슬픈 마법에 걸린 겁니다. 일본은 무려 150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잃었지만 다행히 미국 대공황 때처럼 경제가 완전히 반토막 나며 망가지는 참사는 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돈을 쓰지 않고 꽁꽁 숨기고만 있을 때 유일하게 용감하게 돈을 빌려 써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신비한 영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무서운 밸런시트 불황이라는 병을 완벽하게 고칠 처방전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다음 두 편에서는 이 경제나라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줄 멋진 구원투수와 우리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비드의 투자노트였습니다.